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부터 복잡하다. 이제 문장 구조 알고 있을 거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자. There is a number of reasons.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서 to be concerned about the language alteration, 언어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언어 감소가 지금 좀 걱정이 된다는 거다, 그렇죠? 자, language는 a key part of each person's identity.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로 언어는 뭐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로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 group's cultural and social heritage. 문화적인 유산. 우리 이제 개인으로서는 개인의 정체성의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 사회로 보자면은 사회의 어떤 그룹의 문화적인 유산 내려온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문화유산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유산에서도 가장 보다 필수적인 부분이 뭐라고 결국은 언어 킹왕자 중요하다 이것도 있겠지. 그런데 로컬 커뮤니티 중에 who have lost their language 이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 단체들은 spea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뭘까요? 자기가 언어를 뭐한 거? 잃어버린 거.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언어를 잃어버린 것 이꼴 뭐다? deeply cultural loss다. 굉장히 깊이 문화적인 상실이다. 바꿔서 말하자면은 굉장히 우리는 깊게 문화적인 어떤 중요한 것을 뭐했다? 잃어버린 거다. 언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문화를 잃어버린 거. 당연히 사회 입장에서는 cultural heritage이자 social heritage니까 그렇죠? Which is accompanied by a loss of a sense of self. sense of self는 앞에 얘기했었던 정체성이다. 그렇지? 당연히 뭐와 동반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동반한 다시 문화까지 잃어버린 거다. 쉽게 말하자면 앞문장 그대로 정체성과 문화를 잃어버린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peakers인데 whose languages가 are not in danger. 자기의 언어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are also aware of. 그래서 우리는 안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쓸래가 아니라 역시 알고 있다라는 거다. 그렇지? The importance of language as a marker of identity.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 언어 이거 정체성의 표시야 라고 해서 아직 우리 안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Pay great attention to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Differences in dialect and speech pattern 뭔가 방언, 지역 사투리라던가 아니면 말하는 어떤 패턴이 조금 다른 자기만의 억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직은 안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안 잃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쌤 일단 묶었는데 나름 정리를 하자면 언어는 정체성이자 문화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체성과 문화를 잃어버린 거고 안 잃어버린 사람들도 이 정체성과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Perhaps 그래서 아마도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in danger 첫 문장에 나왔었던 언어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또 뭘까요? 정체성과 문화겠죠. The speakers who lost his part of their heritage가 위에 cultural heritage, social heritage란 말이야. 이 문화와 사회의 어떤 유산을 잃어버린 이 스피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deeply regret it,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를 할 것이고 grieve over it, 그것에 대해서 통탄해할 것이다. 굉장히 한탄해야 할 것이다. For this reason은 뭐랑 똑같아요? 그래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가 두 번 나왔다. thus도 그래서고 for this reason도 그래서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는 are currently engaged in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Language revitalization effort 언어 부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이렇게 크게 가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고 있죠. 그래서 부활 노력을 하고 있다. Some of the groups whose language가 extinct 이미 멸종해버린 언어가 멸종해버린 몇몇 그룹 사람들은 are attempting to resurrect 똑같습니다. 그 언어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rom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살아남아있는 어떤 자료든지 긁어 모아다가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은 뭐 보다시피
사실은 지금 갈라놓은 것도 볼 것 없이 언어 위기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리고 두 가지 정체성과 문화 얘기했고 잃어버린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잃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걱정에 대한 가장 큰 건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안타까울 거야. 그래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의 잡아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대해서 언어 소멸, 감소 멸종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언어는 정체성이자 문화유산이다. 마지막에는 부활에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뭐 주제문은 쌤 두 개 잡았지만 사실 어느 문장으로 가도 주제문이랑 거의 비슷하다 얘들아. 주제문의 무한 반복이라 봐도 돼요. 사실 조금 복잡한 문장이면 다시 보니까 쉽네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 말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개요 정리 왼쪽에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편해요. 일단 루틴이라는 것은 굉장히 beneficial, 일단 좋다. 루틴의 장점입니다. because 왜 좋냐면 they allow us to get things done without much thought까지 다 합쳐서 get things done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다, 그지? 많은 생각을 한다를 어떻게 표현했어? Every morning마다 you had to relearn how to dress yourself 또는 cook your breakfast에 대해서 아침마다 뭐 한다면 다시 배운다는. 이 다시 배운다는 말은 뭐야?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옷 어떻게 입어야 되지? 아침 요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면 you would never make it to work on time. 제 시간에 직장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면 시간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조금 더 따면 루틴이 있으면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아껴줄 수 있다. 그런데 루틴은 하지만 however 먼저 해석해야 돼. 하지만 루틴은 해롭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하게 되면 they prevent us from developing fresh perspective. 이게 제일 중요하죠. 좀 뭔가 신선한 어떤 관점을 우리가 키우지 못하게 할 때는 루틴은 해롭다. 두 번째입니다. 루틴은 해로울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they are most dangerous. 특히 위험한데 when we are least conscious of.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한마디로 알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distant는 일단 정도라고 봤는데 to which our perception and cognition이 are guided by them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그것들에 의해서 가이드 되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고,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루틴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더 위험하다. 왜? 앞에 뭐 할 거니까 바로 앞문장 새로운 시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에요. 자, sometimes입니다. Our habits는 become, 요것도 똑같은 말이죠. So integral to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이랑 너무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져 버려서 we fail to identify them as habits, 그것들을 습관이라고 확인하지 못한다는데 요게 요 윗문장과 같은 말이야. Our perception과 cognition이 them이 루틴이잖아. 루틴에 의해서 가이디드, 컨트롤 되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밑에 문장 너무 두 개가 합쳐져 버려서 얘는 습관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위에 말 그대로 리스트 컨셔스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인지. 그래서 이것들을 fail to가 그때 쓰면 했죠. 나데이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습관이라고 identify, 확인하지 못하고 and instead가 번 느낌, 걔들을 뭐라고? The way things are done, 사물이 행해지는 방식,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루틴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 thus,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occasional shock, 충격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shake us out of our mental pattern, 우리의 멘탈 패턴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되겠다. 그죠? 이 shake us out of가 아까 우리 봤었던 break free of랑 똑같다고 보면 돼. 똑같아 벗어나다거든. shake는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나는 이 쇼크를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 머리에 한 대 탁 때리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isn't
can stimulate us to ask the question.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 자극시킨다. 무슨 질문? That lead to new answer. 새로운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이 새로운 질문으로 이끈다라는 말은 위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new perspective, new answers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한마디로 머리 한 대 탁 때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answer,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 딱 세 개로 가르면 됩니다. 사실은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자면은 이 세 개 파트 중에 어디가 제일 주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얘들아? 두 번째, 세 번째 쪽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장점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이 글 전체를 봤었을 때 장점보다는 어느 쪽이 더 그렇죠? 단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점을 약간 서론처럼 보고, 물론 루틴이 이런 장점은 있지만 루틴의 가장 큰 단점은 뭐한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만약에 주장 쪽으로 가자면 그래서 한 번씩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쉐이커스, 멘탈 패턴으로부터 루틴으로부터 뭐지? 벗어나게 하는 충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조금 유기적으로 그 내용 잘 들어가지. 여기는 아주 쉬운 글이라서 쌤이 동의어를 쭉 나열을 시켰습니다. 글의 주제는 간단해요. 여기에서 조금 뭔가 순응하고 모방, 남의 행동을 모방하고 순응을 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살짝 언니의 단점도 있다. 이 글은 조금 주제로 가자면 어떻게 될까? 결국 좋다 나쁘다? 좋다 쪽으로 조금 더 봐주면 돼. 물론 단점이 언급되었지만 글 대부분들은 좀 어떤 쪽 얘기하고 있죠? 좋은 쪽 하고 있고. 근데 뭐 다 돼요. 그래서 주제라고 하면 장단점도 괜찮고 또는 약간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장점 위주로 가도 그건 어디까지 선택하기 나름이면서 약간 제일 좋은 주제는 우리의 순응하는 경험과 그것의 장단점. 이게 제일 예쁜 주제가 되긴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봅시다. Most of the time we conform unconsciously에서 이 부분에서 좀 볼 거는 unconsciously. 여기 밑에도 주제 보면은 키워드가 두 개인데 왼쪽에 conform to comply with 같은 순응이 있고, 요게 지금 플러스라서 단어가 하나라서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그렇지 키워드가 두 개인 거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한다, 무의식적으로 남을 모방한다. unconsciously 중요한 키워드다. 조금 더 키워드를 하나 더 얹자면 그런데 이것이 이득이 되기도 하고 단점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컨펌한다니까 이거만 봐도 사실 조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한다. We don't even have to think about the fact that 우리는 데이디아에 대해서 심지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큐쌤이 잘생긴 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다. We are monitoring others and adapting to them. 역시 주제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남을 지켜보고 있고 그 남에게 적응하고 있다. 그게 위에 뭐랑 똑같아? Conform unconsciously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남을 모방하고 있다. 그리고 예시인 거예요. Many people start to dress like their boss처럼 입는다, 따라 입는다, 순응한다, 적응한다. Although they don't realize it unconsciously라고 했죠. 무의식적으로 보스 따라간다. Even more often, 더 자주는 people unconsciously mirror their boss's non-verbal behaviors. 그래서 어떤 언어가 아닌 몸짓까지도 심지어 따라한다.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는 거예요. 예시는 쭉 갈게. 똑같은 핸드, 손 모양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다리를 꼬은다든지 등등. 자,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이상하지 않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there does appear to be,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별거 없다. there is다. 있다인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를 강조한 거야. On evolutionary advantage, 진화적인 이득이 있다. 이 진화적인이 좀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했었는데, 진화적인이라는 개념은 원래 진화론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적자 생존이거든. 적응한 생물은 살아남고 적응 못한 생물은 죽는 게 원칙이거든요. 한마디로 보스한테 잘 보여서 직장 가서 뭐 살아남아야지.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진화라는 거는. 그래서 진화론적인 이유라는 거는 좀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를 조금 더 세게 표현한 거라 보면 된다. 진화적인 어떤 이득이 있다. 한마디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구지? For those who mirror, 남을 모방하면 좀 더 살아남는 데 이득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ress like their boss처럼 있는 사람이 뭐 한 거야? get paid, 뭐 월급도 더 많이 받고 promoted, 뭐 그 진급도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진급 못하고 월급 적어서
그 사람들 그 뭐야 그러니까 월급도 적고 진급도 낮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죽지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결혼을 못하면 자식을 못 낳으면 한마디로 환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잖아. 그때 어쨌든 그게 진화론적이다 이 말이야. When we mirror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할 때 they like us more, 우리를 더 좋아해주고 그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진급도 되겠죠. 자, 불행하게도 다른 점도 있는데 우리가 좀 뭐지? 너무 수능적인 방식으로만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여러분 질문이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크게 의미부여 많을 필요 없어. 마지막에 살짝 단점 하나 얹은 거기 때문에 단점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능적인 방식 있는 그대로 좀 뭔가 수능에 반대가 되는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좀 너무 따라가게 살 수가 있다. 그대로보다는 동의어도 많은데 잡아주면 돼요. 한번 쉽지? 그러니까 쉽죠? 여기서 잡아주면 돼요. 자, 이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I've always told my daughter, 항상 나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She should pursue things until they don't make sense라고 해서 무언가가 이치에 맞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글을 지금 가르는 거는 절대 안 한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걸 알고 있죠, 얘들아? 하와이 기점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은 표현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나오는 주제에 비춰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해라는 거는 조금 뭐 하는 거야? 새로운 것을 일단 시도하고 계속해 봐라라고 그거를 조금 이제 약간 처음에 약간 약한 주제로 던진 거다라고 보면 돼. 그거 이해되니 그 말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해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것은 아직 이게 합리적인 건지 합리적인지 아닌 건지 모르잖아. 새로운 것들은.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을지 고민 너무 하지 말고 일단 뭐 해라?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때 뭐 하면 되지? 그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지만 나중에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그런 의미로 해주면 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영어 글은 항상 어떻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라. 그게 뭐 할 때까지? 이치에 맞지 않을 때까지. 너무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너무 고민하고 시도를 주저하지 마라. 앞문장, 이 앞문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은 이제와 컨셉인데 I used professionally, 내가 직업적으로 사용하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두 번째, which result in me being very innovative and forward thinking in my business, 내 사업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사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겠어? 이거 해야 되나? 이번에 새로 나오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 이용할까 말까? 합시다. 그거 하자 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말면 되지 뭐. 그래 굉장히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사업할 때 이 사람은 혁신적으로 할 것이고 fast forward thinking으로 좀 이렇게 좀 뭔가 발전적인 어떤 사고를 하면서 해 나갈 거란 말이야. It's also a concept. 그것은 또한 굉장히 또 개념인 건데 that encourages me to be more open-minded. 내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도 과감하게 시도를 할 테니까. 그리고 open-hearted, 마음도 열려 있는 거예요. To new situation and experience, 뭔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 갖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다 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첫 문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뭔가 이치에 맞지 않을 때까지 추구해라는 말은 아까 쌤 이미 확실하게 적은 것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해라. 그게 아직 확실히 옳은지 그른지 아직 모르지만 열린 마음, 열린 생각, 혁신, forward thinking으로 새롭게 시도를 해라. 근데 however 뒷부분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시도는 하고 다만 이게 이제 make sense 하지 않을 때가 되면은 과감하게 뭐하라? 그만 둬라. 그렇지.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the thing you are pursuing,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may no longer make sense,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you need to learn to jump off the dead horse, 이 죽은 말에서 뛰어내리는 법을 배워야
단다. 이 죽은 말이라는 것은 곧 뭐라고 보면 될 거예요.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그리고 뛰어내린다는 말은 더 이상 추가하지 말고 그만둬라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합치면 되게 진짜 조금 맞죠, 얘들아. 그쵸? 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쌤 이거 좀 새로운 거 너무 모험인 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하고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또 과감하게 접고 그렇게 되잖아. 예를 들면 유튜버 그때 쌤 비유를 들었었는데 유튜버가 처음 생겨날 때 유튜버가 과연 뜰까? 이게 대세가 될까? 그러면 뭐냐 과감하게 시도하고 해보다가 유튜브가 좀 망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과감하게 접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또 나중에 누가 뭐 하지 할 수 없잖아 여기서. 뭐 가이가 댄스 춤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거 자꾸 그만해. 아니 이거 하면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네, 그렇죠. 근데 나 좀 유튜브 좀 그런 게 많이 쓰셔서 미안한데 진짜 그 유튜버보다 와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하다 같은 유튜버보다 많이 있는데 항상 인기 유튜버보다 보면은 다들 좀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밥 먹고 막 그래서 막 오히려 내가 보기에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와 하고 이래 보면 막 구독자 수가 막 2만 명, 3만 명 물론 적은 건 아닌데 그래밖에 안 되고 막 구독자 몇백만 명 막 해가지고 와 이 사람 뭐지 하고 보면 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런가 봐요. 사실은 쌤은 뭐 했냐면은 그 쇼츠를 재밌더라고. 그렇게 해서 보다가 와 이거 쇼츠는 사람을 망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쌤이 자기적으로 쇼츠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쌤이 이게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시간 금방 가고 근데 쇼츠 또 웃긴 게 약간 내 관심사 위주로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되게 또 나름 또 뭐 이렇게 알뜰 지식 이래가지고 되게 유용한 것처럼 막 줘. 근데 솔직히 지가 보면은 별로 있잖아. 그 보는 순간에는 이거 되게 좋다 싶은데 지나고 보면 뭐 한 거지? 정말 많고 쓸데없는 잡지식들이거든. 그래서 의미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뜨더라고. 자꾸 떠가지고 쌤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그 뭐냐 구독된 것만 뜨게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있으면 나도 손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한테 하라는 건 아닌데 진짜 쇼츠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강변한테 쇼츠 조금 약간 금지처럼 했는데 솔직히 지가 보는 게 방법 없잖아. 이거 너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약간 좀 강변을 지금 고요한 중요한 시기라 어떻게 좀 했냐면은 유튜브는 무조건 컴퓨터로만 보는 걸로 조금 이렇게 했어. 볼 수 있기는 한데 불편해. 이게 쇼츠가 단점이 뭐냐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는 게 단점이라서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컴퓨터로 봐라. 컴퓨터로 2시간, 3시간, 4시간보다 아마 안 할게. 네 보고 싶은 거 다 봐라. 다만 폰으로는 보지 마. 폰으로 볼 때 이게 내가 느꼈다니까요. 나도 나 스스로에게 끊었다니까. 근데 알아서 가세요. 근데 진짜 쇼츠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쌤이 끊었어요. 어쨌건 미안하다 세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여기 보면은 however 하고 들어가서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the things you are pursuing이 no longer make sense 하는 시점이 오게 될 건데 그러면 이 dead horse에서 뛰어내려라. 요거 조금 외우듯이 가지는 거 좋아요. 그쵸? 그래서 죽은 말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 Stop banging your head against the wall인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말을 타고 있는 것 이꼴 벽에다가 머리 지어 박는 거예요, 얘들아. 그쵸? 그거 이꼴 뭐라는 거다? Pursuing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추구하는 것이고 Stop까지 붙이면 뭐가 되는 거지? Stop pursuing 추구하는 거 그만 둬라. Let it go. 이 let it go가 가게 해라가 아니다. 놓아져랍니다. 버려라 말입니다. 버려라. 그것 역시 뭘까요? 뭐지? what it이 가리키는 거 굳이 하자면 what doesn't make sense를 버려라. let it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헷갈려? 괜찮아? it 가리키는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때때로 it's very difficult to do. 근데 그거 역시 it 가리키는 거 pursuing what doesn't make sense인 건데 그거는 하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아까도 좀 유튜브 예를 들면은 새로운 거라고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2년 동안 막 준비하고 막 인지도 쌓으려고 노력을 해왔을 거 아니야. 근데 딱 접으려면 솔직히 쉽지 않지 얘들아. 굉장히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you are emotionally invested 감정적으로 몰입이 된 거지. 애정도 생기고 지금까지 키워왔던 게 아깝잖아 얘들아. 내가 키운 내 자식인 것 같고 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면 이해되고 있지 얘들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너는 깨달아야 한다. 깨닫게 될 것이다. 너 데드홀스는 절대 너를 목적지에 들어줄 수 없다. 이 약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는 너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글 반으로 딱 가리면 깔끔합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기도 내용 부분은 뭐 아까 앞에 이거 반 가르는 거는 알죠 얘들아? 하와이브 교점으로 딱 두 개 가를 수 있겠죠. 지금 체크 필요하면 하세요.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is often automatically generated by a machine이라고 해서 이 글의 주제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는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빨간색이 뭐죠? 옛날 자료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 글의 주인공은 옛날 자료가 아니고 빅데이터죠. 두 번째는 instead of인 건데 이거 옛날 자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instead of ing인 건데 의미상의 주어 보시면 누가 뭐뭐 하는 대신에다 instead of 의미상의 주어 ing면 a person 사람이 being involved in creating new data 사람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에 연관되는 대신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당연히 있으면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generated purely by machine 순수하게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automated 자동화다. 이것도 쌤이 그때 강조했던 게 automatically 조금 아주라고 강조 많이 했었다. 자동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그렇죠. 자, if you think about traditional data sources 이게 누구 반 빅데이터 반대말이다. 빅데이터가 아닌 전통 데이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There was always a person involved. 항상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이 뭘까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또는 만드는 데 보면 관련된 사람이 되겠다, 그죠? Consider retail or bank transaction 예시 1. 그 다음에 텔레폰 콜 디테일 리코드 예시 3 앞에 1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shipment 제품의 어떤 선적 기록 인보이스 페이먼트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예시야? 트래디셔널 데이터 소스에 대한 예시다. 다 기록들이에요. 여기에서 소매 기록, 은행 거래 기록, 전화 통화 기록, 제품 선적 비용 기록, 그 다음에 어떤 그 송장, 어떤 지불 기록 이런 것들이거든요. 송장은 어려워 보인다. 그냥 돈 물건 사고 돈 지불한 기록. 그런데 all of those에는 뭐가 있어? involve a person doing something.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a person이 그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in order for a data record가 to be generated,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거를 지금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데이터 기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 빨간색이다. Somebody가 have to deposit money. 돈을 입금해야 입금 기록이 남고 make a purchase. 구매를 해야 retail transaction. 구매 기록이 남고 전화를 해야 통화 기록이 남고 shipment. 선적 비용을 배송을 보내야 배송 기록이 남고 지불을 해야 대금 지불 비용 기록이 남겠죠. 자, 그런데 in each case에는 there is a person who is taking it. 여기 다 빨간색인데 이거도 빨간색 안 했을까 그죠? 여기도 다 빨간색이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a person 여기에서 이 과정의 일부로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새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The process 뒤에 있는 of는 굳이 보자면 동격의 of예요. 과정인데 뭐가 뭐 하는 과정?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는 요거 이번에 아마 동영상 의미상의 주어는 꼭 나올 것 같아. 다 봤죠 얘들아? 똑같아요. 근데 이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도 그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이 부분에 반드시 누가 있다? 이 부분으로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근데 이 글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 This is not so for big data in many cases.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빼고 This is not so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거 영어로 적으면 너무 많아. 위에 보면은 여기 바로 여기 보면은 person 사람이 take action을 취하는 거 아니면 여기 a
a person이 do something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니면 여기 a person involved 사람이 무언가 관련되어 지는 거 또는 여기 많은 것처럼 여기 creating 뭔가 사람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거 다 답이다. 전부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지금 체크한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물어보는 거야. This is not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사람이 데이터 생성에 관여하는 거 그것이 빅데이터에서는 그렇지 않다. A lot of sources of big data의 원천은 are generated 뒤에 뭐 없이 인간의 interaction 상호작용 없이 만들어진다. 그거 뒤에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a sense embedded in an engine 엔진에 장착된 센서는 spit out data인데 직역하면 데이터를 뱉어낸다는데 이거 조금 무역하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돼. 데이터를 뱉어낸다는 말은 뱉는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야. 왜 뱉는다는 표현을 쓰냐면 기록이거든. 기록이니까 데이터를 뱉어낸다니까 오해해서 만드는 거랑 딱히 생각하면 뱉어낸다는 자체가 만들어낸다는 소리야. 적을까? 말을 나온 김에 이게 뱉어낸다기 때문에 뭐 정보를 없애는 거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 정보를 뱉어낸다. 그러니까 걔는 꼭 쓸데없는 기록을 남겨 이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기록 뱉어내는 느낌 오나? 기록을 뱉어내. 말하는 자체가 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nobody touches도 역시 뭐라 하면 될까? 사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뱉어내라고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시켜서 만들어내면 그것도 관여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는 이거 뭐 할 필요 없죠. 너무 깔끔하게 빅데이터 얘기 여기 데이터 이렇게 알게 되나? 빅데이터 얘기, 트라디션 전통 데이터 얘기, 마지막에 다시 빅데이터 얘기. 그렇죠. 요 자리도 굳이 연결사를 하나 적자면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역접해도 되겠죠? 요 자리도 뭐 하면 뭐 집어넣으면 될까? 역접 넣으면 되겠죠? 다 however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여기 반대로 가잖아. 그치? however 상관없어요. 그렇지. 반대다. 둘다 됩니다. 그리고 요 문장 위치 조금 봐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순서 잘 봐주시고. 둘다 however 쓸 상관없어요. 자, 몇몇 학자들이 시간 다 됐네. 안 되겠다. 시간 오버하는 거 같지 않잖아. 몇 개 남은? 몇 개? 한 5개 했나 우리? 5개 했어요? 4개 남았어요? 오늘 아까 수업한 거 하나까지 치면은 딱 4개 남겠네요. 그렇죠? 어? 5개 남았어요? 아, 그 앞으로 4개밖에 안 했어? 네.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5개 남았어요? 오케이. 뭐 오늘 한 거 빼면 4개 남았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같이 복습하는 시간 가져서 조금 어쨌든 조금 더 왜냐면은 이거 복습을 왜 했냐면은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진짜 별거 없네 이렇게 큰 흐름이 이렇게 일단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 자신 있게 풀어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조금 그거 해서 교과서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집에서 숙제로 칠과를 주면 너무 많나? 바빠요? 다른 거 할 거 없지 않나? 문제 좀 풀고 칠과 정리하고 하면서 됐어요? 해석하는 부분은 아까 얼마 못했지. 이거 하고 나면 교과서가 어법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법을 조금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은 너 요거 만들겠죠. 그냥 와가지고 어법 조금 해보자. 알겠죠? 교과서는 구질구질한 것보다 너가 좀 알만한 부분이 좀 특별하게 재밌는 거 위주로
그리고 설명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약간 오늘처럼 교과서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어. 그렇게 알겠죠? 그럼 괜찮을 테니까. 일단은 출가는 좀 숙제로 할게요. 괜찮지? 뭐 됐잖아. 별로 안 많지. 유치가 쉽잖아.